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12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오르네 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 마인드, 투심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 실적 전부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만 잘 통과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자, 다우지수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LS 그룹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만들었죠. 자, 오늘도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LS 그룹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이유는 여기도 배터리다, 2차전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LS 그룹주, 일단은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공장 준설까지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주들이 배터리랑 관계가 아예 없지 않습니다. 2차전지와 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급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상황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현대차 영업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 다 실적 발표됐는데, 자, 그중에서 현대차가 1등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업이익이 4조원 가는 거 아니냐? 지금 3조원대 후반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증권가 같은 경우 3조원대 초반이긴 한데, 아무튼 1등은 따놓은 당상이고 4조냐 3조냐 그 차이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자, 수요일 시작했고요. 오늘 오후쯤에 이제 알 수 있을까요? 그 FOMC 결과에 따른 파월 의장의 발언. 물론 금리는 동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것을 앞두고서 다우지수, 나스닥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막판 시점에서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 약간 경계한다 이런 느낌을 살짝 받긴 했었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 판단이 되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는 그런 주가 상황,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는 많이 긍정적일 것이다 보여지고요. 다우지수는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온 것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출발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살짝 보여주기도 했었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양봉 마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은 플러스 0.6% 상승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시간 내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좋은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준, FOMC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어떤 전망을 내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9%로 예상하고 그냥 99%랍니다. 물론 1%의 확률을 뚫고서 우리 금리 동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 99%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됐을 때도 대박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FOMC가 금리를 올리든가 말든가 그건 이미 관심이 없어진 상태고요. 향후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향후에 어떤 전망치를 파월이 얘기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투자자들에게 긴축 주기가 아마도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번 주 금리 인상이 마지막 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연준이 당신의 기분을 망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이제 그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하반기에 2번을 연준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예상을 깨고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긴축 조정을 들어갈 것인지, 물론 이제 경제지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동결해도 그만, 올려도 그만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동결로 들어가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나 여론상 좋지 않을까. 파월도 이제 그런 것들 눈치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에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요. 2017년 2월이었죠. 그때 랠리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2017년 연말까지 주가가 계속 올랐었죠. 그 시점하고 지금 타이 기록입니다. 그때도 12일 정도 올랐거든요. 만약에, 내일 저녁도, 내일도,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면 이거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이런 랠리가 나오고 나서 2017년도 후반부까지 주가 상승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런 랠리가 나오고 나서 내년도 후반부까지, 네,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과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이 보여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것들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경제지표하고 기업들 실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GM사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네,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 상향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제네럴 모터스. 그 다음에 제네럴 일렉트릭 GE는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전환 여기에 6% 이상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M, GE 서로 조금 다르네요. 자, 3M은 대규모 손실 전환에도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래서 5% 올랐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는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래서 주가가 0.8% 올랐다. 자, 스포티파이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래서 14%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 실적 예상치 이상으로 나타났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네, 시간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다 뭐예요? 예상치를 웃돌았다, 밑돌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냐 아니냐는 결정이 되는 것이 이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이던스 예상치 컨센서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이 결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2분기 예상치 다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은요 130개가량의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79%, 약 80%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그러니까 약 80%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상치, 기대치를 많이 낮춰놓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경제지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소비자 신뢰지수도 뭐 최고치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주택가격세도 오름세.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될 텐데 일단은 우리 증시가 열리는 동안에는 FOMC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월요일날 좀 깨졌다가 어제 조금 회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네 전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오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필요한
우호적인 그런 발언만 해주게 된다라면, 네, 지수 상승은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뭐 더 간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7월에 마무리를 보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주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회복해 나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LS 그룹 이야기인가요? 네. LS 그룹주까지 끌어올렸다. 못 말리는 2차 전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갑자기 생뚱맞은 형태의 LS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2023년 3월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황산 니켈 공장을 준공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준공이라는 것은 일단 뭐 이렇게 당장 뭐가 막 크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연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 소재 황산 니켈인데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아예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뭐 LS 네트웍스, LS 이런 기업들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고 LS 일렉트릭이 또 그 뒤를 따라서 25% 바짝 올랐는데 LS 일렉트릭은 꼭 배터리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이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거나 인프라 투자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렸죠. 얘가 옛날에 LS 산전이에요. 산전. 그 전력 케이블 뭐 이런 거 깔아주는데요. 자, 그런 회사인데 전력 소비가 대단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으로 네, 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관련 기업들이 뭐 강원전선, LS전선, 아시아 이런 기업들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전력망 구축,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그런 수혜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2차전지 재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따른 뭐 그런 수혜 이런 것들이 다 LS 그룹주들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얘네들 너무 안 올랐다. 가장 싼 종목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저도 네 수익이 100% 넘게 또 나와가지고요. 포스코에서 LS 약간 이제 그 주변 종목들로까지 퍼지는 모습이죠. 중심이 됐었던 에코프로에서 약간 옆으로 퍼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네 더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일단은 뭐 올라가니까 좋긴 좋죠. 그래서 뭐 수익이 많이 나와서 땡큐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LS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은 황산 니켈 전구체 2차전지 재활용으로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즘에 또 많이 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양극재 이런 것들은 저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음극재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재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니켈, 리튬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자 이제는 2차전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찾아서 헤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싼데라는 느낌을 개인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를 팔아서 포스코 홀딩스 그룹으로 넘어가자, 포스코 그룹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리트에서, 얘네들 지금 많이 올랐어. 라는 느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디 안 오른 거 없나? 라고 찾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뒤적뒤적 거리다가, 야, 얘도 2차전지래? 그럼 정말 와르르. 얘도 2차전지였대? 와르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뭐, 이것이,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해적 케이블. 뭐, 좋은 얘기만 잔뜩 써놨겠죠. 네, 잘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 2월이었던가요? 실적 안 좋다고 막 우려감 나타나서 주가 폭락했던 시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냥 막 치고 올라가면서 2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기록했다. 네, 실적 안 좋다고 그래서 다 나와.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 전망이 됐는데 그때 실적 어닝 뭐 쇼크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기사들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약간 화를 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말이 되냐? 증권사 뭐 얘네들 지금 실적 좀 누가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더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증권사의 리포트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뉴스에도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네, 내가 잘 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분석들을 잘 세워 놓으시면 흔들림이 없이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수익 정말 좋아요. 네, 수익 많이 나서 좋고, 오늘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가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유지를 하고 잘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넘어갈게요. 지금 어닝 시즌에서 실적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대차 관련한 이제 실적 이야기 나오는 건데,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예요. 네, 오늘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전기, LG노텍, LG디스플레이, 아모레G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번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은요, 네, 40조 원, 네, 40조 원, 영업이익은 3조 8,800억. 와, 예상치예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이렇게 되니까 4조 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투자증권과 같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4조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네, 이미 지역별 매출이나 월간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죠. 어닝 쇼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뭐, 4조 원대 나오게 되면은 또 상장사 1등이잖아요. 이제 2분기까지 1등이고요. 이제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다시 1, 2위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가장 장사를 잘한 기업, 현대차, 기아차.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42만 대를 미국에서 팔아치웠다 얘기입니다. 전년 동기보다도 15% 늘어났다. 중국에서도 판매량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중국에서도 판매량 늘어나고 미국에서도 판매량 늘어나고 그러면 현대차 좋겠네요. 네, 아무튼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차, 스포츠 유틸리티, SUV요. 이런 쪽으로의 그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SUV는 뭐 미국이나 이런데, 미국 이런 데는 외건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쪽이긴 한데 SUV도 외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빠차라고 해가지고요, SUV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좀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SUV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진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요 친환경차와 그 다음에 SUV의 판매량, 얘네들이 또 많이 남는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피크아웃. 어닝 서프라이즈, 야, 이제는 안 되겠는데? 근데 다음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근데 이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뭐지? 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실적이 실제로 3분기부터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우려감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올라갈 수 없다는 거는 아셔야지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뭐 기업이 매번 실적이 최고치 경신하면 매우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조 원 팔았으면 다음에는 9조 원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15조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주가를 상승시켜야지 갑자기 튀어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냥 커진다. 이런 거는 나중에 크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보면 지금 현대차의 이런 실적 흐름, 움직임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7월달에 있는 실적 발표 조금만 더 보면은요, 27일 날이 기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내일이죠. LG화학 SDI, 그 다음에 삼성 SDS, LG생활건강,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또 실적 발표 있고요. 지금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상반기에 KB금융이 상반기에만 약 4조 정도 이 순이익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조 원대, 3조 9천억인가 3조 후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커진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요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돈을 너무 많이 은행주들 지금 그 현대차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은행주들이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배당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올 때 은행주들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네 돈 많이 벌었지? 좀 내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튼 그 은행주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난번에 전략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실적 발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세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3분기, 4분기에서는 3조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조 원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만들 것이다. 13조 원이요. 네, 13조 원. 많이 버는 겁니다. 네, 많이 버는 거예요. 엄청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현대차, 자동차가 현재 실적으로는 탑픽을 찍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2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FOMC 결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LS 그룹주까지 급등세를 보였다. 근데 LS 그룹주들은 전혀 생뚱맞은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 2차전지 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잘 안 올랐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LS 그룹이 가장 싼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직 안 오른 2차전지 없나? 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LS그룹주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자, 현대차 영업이익이 4조 원대 가능한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치는 3조 8,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그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조 원대도 살짝 기대해 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버리면 오늘 자동차 종목들 다 튀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주들 다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4조 원 찍어버렸다 그러면은 오늘도 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은 중간에 팔면 안 돼요. 아시죠? 팔지 말고 쭉 유지하시는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팔 때가 아니고 아직은 상승 추세라네. 이런 의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럼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 게임에 관해 완전히 배우게 될 때까지는 그 게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의 주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은 주식을 찾아보길 바란다. 네. 딱 요 두 문장인데요. 네, 모든 게임을 완벽하게 익숙하게 할 때까지는 참여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게임의 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를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내가 하는 방법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주식을 따지면 공부하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이제 52주 신고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가격까지 왔을까? 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나왔으니까 싫어요가 아니라 더 이상, 네, 물린 사람도 없고, 또 이 종목을 붙잡을 만한 매물대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고요. 네, 오늘은 약간 긴장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점점점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튀어 올라간 종목들은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을 좀 보이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관망하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두고서 지금 엄청나게 싸움이 붙은 그 상황들 우리가 또 좀 지켜보면서 우리도 포스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 넘었잖아요. 그 포스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격렬한 싸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개인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이 이길 것인가 개인이 이기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네,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